안녕하십니까. 박스도파입니다. 11월 30일 오전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다우 종목에서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썼네요.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쓰고요. 아마 시총 1위를 달아낸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60일선 조정하고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자리가 굉장히 좋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좀 빠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밑으로 처지가 있고요. 더보드컴도 처지가 있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뭐 자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메타도 괜찮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네요. 인텔도 그럭저럭 올라오고 있습니다. IBM도 신고가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도 보고요. 오늘의 격언은요. 지금 바닥에 떨어진 많은 이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지금 영광을 누리는 많은 이들은 추락할 것이다. 이 말은요. 87년도 10월 블랙 먼데이 가장 비참한 주식가가 깡통이 많이 생긴 때입니다. 87년도 10월 19일이 닥쳤을 때 이때 주가가요 홍콩에서 시작됐는데 다우지수는 블랙 먼데이 전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블랙 먼데이 전주 다우지수는 수요일날 44.5%, 목요일날 3%, 금요일날 6% 각각 하락했다. 특히 금요일날 하루 종일 매도 압력이 가중되며 하락 모멘텀이 쌓이면서 장 종료될 때까지 일체 반등 조짐도 없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주말 동안 3일간 시장의 행태를 곱씹어 본 투자가들은 트레이더들 사이에 긴장감이 팽배했고 모두들 잔뜩 겁을 먹기 시작했다. 피트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당시 토요일에도 일상 근무를 하던 홍콩에서는 사람들이 지난 3일간 손실을 평가했고 그 결과 그전에 만연한 태평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침울한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터는 너무 기뻐서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었다. 그날 이 얘기에서 피터는 벤저민 그레임이 인용했던 호라티우스의 작시법 한 구절을 인용했다. 지금 바닥에 떨어진 많은 이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지금 영광을 누리는 많은 이들은 추락할 것이다. 블랙 먼데이 여명이 밝아오자 홍콩에서 시작된 패닉이 들불처럼 전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갔다. 홍콩은 400포인트 20% 하락으로 니케이 지수는 600포인트 하락, 다우진수는 500포인트 하락으로 22포인트 하락장을 마쳤다. 다우지수가 하락폭은 그때까지 일일이 하락폭으로 가장 세대였다. 22%가 가장 많이 빠졌네요. 10월 달에. 이런 시장 분위기는 1929년 대공황 당시 하락폭마저 투월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든 일반 투자자든 할 것 없이 모두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진 채 공포에 사로잡혔다. 반면 피터는 여유있고 자신만만했다. 그는 블랙 먼데이로 출연한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 데 골몰했다. 이 블랙 먼데이 같은 87년도 10월 19일 날 이런 사태가 언제나 닥칩니다. 이 컨들펀트가 자산을 40%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버핏이 현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거든요. 5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핏이요. 지금 우리나라 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뢰밭을 걷고 있습니다. 이 지뢰밭이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는 보물창고가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치투자는 하락장이나 행보장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실적을, 강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화려한 실적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치투자가 장기적으로 10% 중반대의 지속적인 복리 수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상법 개정이라든지
예.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어수선한 틈이고요. 환율이라든지 내수 경기가 얼어붙어 있고요. 금리 인하를 해도 지금 약발이 맥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곧 가장 역동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전쟁이 거의 막바지로 들어서고 있고요. 곧 아마 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이 되든지 아니면은 주주를 갖다가 382조 사망에 이사는 주주와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 그 사안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넣지 않으면 주가는 더 뺍니다. 금투세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니까 주가를 더 빼버리지 않습니까? 이 상법 개정을 하고 나면 또 상속세에 또 문제가 또 터집니다. 상속세 문제가 터지고 법인세 문제가 터지고요. 척척산중으로 지금 쌓여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 정시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는 금리도 지금 대폭 낮춰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1%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3%라는 것은 너무너무 높은 자리입니다. 금리가 저는 최소한 2% 이하로 내려가야 된답니다. 생각합니다. 금리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0.25% 내린 거는 너무나 적게 내렸습니다. 최소한 1% 정도, 0.5% 정도는 내렸어야 된다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은 아마 조금만 더 긴 여행을 안 해도 됩니다. 곧 이 여행이 곧 좋은 여행으로 바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헐레벌떡 하지만은 곧 정상에 올라가 버리면은 이 돌뿌리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지만은 바로 올라가면은 아주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시를 다 떠나버렸거든요. 다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거는 소수의 진성 투자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작은 돈으로 주식을 확 하면 올릴 날이 곧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외 차트 좀 한번 보고요. 다른 미국 차트들은 상당히 좋거든요. 해외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요. 다우가 신고가를 냈네요. 다우가 신고가 내고요. 나스닥도 신고가 낸 직전이고요. S&P 500도 신고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조정했고요. 그럼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좀 그렇고요. 괜찮네요. 상해도 3개 올라갔습니다. 상해에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나라도 괜찮단 말입니다. 니케이도 아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만도 괜찮고요. 지금 엔켈이 청산이 되니 안 되니 그거를 가지고 하는데 일본은 아무 이상 없거든요. 베트남도 이상 없고요. 인도도 이상이 없습니다. 브라질도 이상이 없었고요. 호주는 신고가고요. 영국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사상 최대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로 살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살을 하고 있고요. US 달러 인덱스는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한국 펀드가 1.22% 빠졌지만은 양봉으로 감을 올려버렸거든요. 자리가 좋습니다. 빅스 지수는 2.81% 신저가를 까고 있거든요. 거의 월요일은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조만간에 아마 12월 달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업종 차트로 한번 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현재요.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가장 많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리를 안 깼거든요. 거의 이 자리를 안 깼습니다. 이 자리를 8월 월자 주가를 안 깼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짱때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예,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요. 월요일 날, 월요일, 보통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툭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방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 양봉으로 가면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요 2,500을 넘기버리면요. 여기서 2,6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이 2,600까지 도전하러 갈 겁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 추세를 꺼보면요. 요런 식으로 꺼버리면 2,500원만 넘어버리면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 앙드레 코스탈로니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시 시장에서 나는 낙관론자라고요. 저는 항상 낙관론자입니다. 예, 돈을 잃든 돈을 벌든 간에 지금 바닥에 떨어진 많은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고요.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요. 거의 IMF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보험주들이 날아가고 있고요. 예, 종이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저번에도 모나리자가 참 좋다 그랬죠. 모나리자가 좋다 그랬고, 섬유도 뭐 LF 정도로 제가 이야기했고요. 종목도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보험은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고요. 음식료는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은 저는 강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장요. 환율이 1,500원 되니까 음식료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화학은 지금 우리나라 화학이 지금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뭐 에틸렌 가격이 지금요, 미국에 수출하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00원에 수출하면 우리나라는 200원에 수출해야지 수지가 맞는데 수출할 수가 없고요. 의약품은 위치가 괜찮습니다. 예, 비금속 광물도 어느 정도 살라고 있고요. 철강도 좀 좋진 않지만은 뭐 괜찮네요. 예, 지금 기계가 좀 좋지 않네요. 조금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지금 예, 초토화돼 버렸고요. 예, 운장은 또 자동차하고 조선인데 뭐 괜찮네요. 차트가요. 유통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전기가스가 상당히 좋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예, 대한항공 같은 게 괜찮고요. 통신주가 괜찮고 예, 정근주도 괜찮네요. 보험 괜찮고요. 예, 제조업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제조업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지수를 보면요. 제조업이 차트가 좋아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가거든요. 우리나라 지수가, 제조업 지수가 지금 최저가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거든요. 자, 이런 짱대 양봉이 나올 겁니다. 곧요. 곧 이런 짱대, 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갭으로 올라가면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자리.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거든요. 자,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떼어줍니다. 떼어주면은 또 올라오면 또 손질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또 손질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요런 자리로, 요런 자리로 손질시켜버린다고, 요런 자리로요. 올라가면 따라 붙으면 또 손질시켜버립니다. 따라가다가 올라가면 손질시켜버린다고, 요 라인을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래 올라가다가 이 라인을 돌파 못 놓았거든요. 여기를 돌파 못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래 올라갔다. 예, 여기서 이래 올라갔다. 이래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접어준다고 많이 안 내려와야 됩니다. 이 자리를 많이 안 깨야 된다고요. 여기서 많이 깨버리면 안 되거든요. 많이 깨면 여기 또 저항선이 됩니다. 여기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그럼 여기다 이래 올라가다가 또 많이 내려왔거든요. 요번에는 여기까지 안 가겠습니까? 여기까지요. 종합주가, 제조업 지수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 반등파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파가 나왔거든요. 반등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간다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요. 자, 여기서 이리 올라가지고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내려왔으니까 다시 이번에는 한 여기까지 갔다가
바로 갈지, 그럼 종합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이 더 세니까요. 자, 종합이 보면은, 자, 이런 음봉이 나옵니다. 이런 음봉이 나오고, 이 가는 척 하면서 또 넓잡아버리거든요. 예, 월요일날 붙여버리면 됩니다. 월요일날 붙여버리면요. 이 붙여버리면, 이렇게 갭으로 떼어버리면, 여기서 갭으로 빵 떼어버립니다. 이렇게, 떼어버리잖아요. 이래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딱 떼어버립니다. 이래 떼어버리면 못 따라옵니다. 이제는요. 우리나라 주식을 개인들이 못 삽니다. 예, 이제 개인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집권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릴 세력은요, 누구냐면은 국민연금밖에 없거든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예, 보험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우정국이라든지, 군인공제라든지, 요런 데서밖에 이거를 끌어올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요. 어차피, 국민연금 같은 데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자, 이런 음봉을 맞았으니까, 자,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이래 음봉 때려버렸거든요. 이래 음봉 때렸습니다. 양봉 다음에 이래 올라가다 훅 때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올라가다 한번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요, 개인들이 못 삽니다. 예, 이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거든요. 지금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깼습니다. 이렇게 깼거든요. 이렇게. 이런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요런 양봉깨를 다 깨버렸거든요. 여기서 이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이 음봉이 나올 때, 이런 큰 음봉이 나올 때 삽니다. 주식을 언제 사야 된다? 이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 음봉이 나올 때, 이리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많이 안 삽니다. 이리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주식을 안 삽니다. 자, 여기서 이리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주식을 안 삽니다. 여기서 짱대 음봉이 나온다고요. 이런 짱대 음봉. 이런 짱대 음봉이 나올 때 삽니다. 이렇게요. 짱대 음봉. 큰 음봉. 여기도 이리가 안 삽니다. 작은 양봉이잖아요. 이런 푸른 음봉 중에서 이래 220선 밑에서 짱대 음봉이 나올 때 삽니다. 이런 짱대 음봉요. 201선 밑에서, 예, 220선 밑에서 이래 올라가다가 짱대 음봉이 나올 때, 이래 가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짱대 음봉이 나올 때 삽니다. 그럼 이런 작은 일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요. 전 세계 주식이 다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혼자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자본시장법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더라고요. 자본시장법도 보니까 조금 주주들을 위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법이 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요 기차가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요 안에 기차가 이 선로입니다. 이 선로가 있다 칩시다. 선로가 있고요. 기차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예, 이 안에, 이 안에 있는 중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중요 장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모터가 있을 수 있고요. 전원을 넣는 전원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공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어하는 예를 들어서, 예, 제어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동 장치랄까 이런 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동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 장치가 있고,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고장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동차라든지 기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제동 장치가 고장이 나 있고요, 모터도 고장이 나 있고요, 전원 장치도 고장이 나 있고도 공기가 새는 하나의 늙은 고철 덩어리의 전동차를 가지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전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선로도 나라가 빠지고요. 이 모든 제도가 지금 이거를 고쳐야 되거든요. 하나하나를요. 이 제동 장치라 하면은요, 정부입니다. 정부고 제동 장치라, 모터라 그러면요, 기관 투자가, 그 다음에 공기라 그러면요, 우리 공기가 있어야만이 전동차 같은데 출입문 열고 닫고 한다든지, 예, 공기 제동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을 인해 가지고, 예,
그 공기를 가지고 시원한 것도 넣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TM이 있어야지, 모터가 있어야만이 전동차라고 발통을 차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능 전동기가 있어야만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이 견인 전동기라 모터라면 기관이라 생각하고요. 뭐 그다음 전원 장치라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생각합니다. 이런 박자와 잘 맞아만 있지 않습니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하나씩 외국인들도 이제는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떨어지고 골이 깊지 않습니까? 이 골이 깊은 데를 갖다가 자본들이 가장 탐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싼 데 들어온다고요. 가장 싼 데. 지금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아니면요, 상법 개정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2천만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주식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검투세를 우리가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상법 개정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상법 개정을 하면요, 주가는 지금 4,000포인트를 향해 달릴 겁니다. 지금 정부 관료들이 전부 다 낙지부동을 하거든요. 낙지부동. 낚시처럼 딱 붙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지금요,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법인세 인하라든지요, 법인세 인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인하시켜야 되고요, 금리를 인하시켰으면은 금리가 실질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도 인하했으면 실제적으로 해야 되고요, 법인세 인하도 해야 되고, 소득세 인하도 해야 되고요,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뭐 온갖 법들이 지금요 완전히 걸레가 돼가지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이 난제만 쌓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 12월 달에는 아마 구상을 내놓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그의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의 무역 관계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해외에서 물건 만드는 것보다도 경쟁력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신고가를 달리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달리고 다 나라마다 다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곧요. 이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플라이드를 맞이했지만은 이런 공포를 갖다가 사기가 힘듭니다. 이런 공포를 갖다가 사야 됩니다. 이런 공포요. 이런 공포를 사야 됩니다. 이런 공포를 사기 힘듭니다. 종합 받고요. 그 다음에 주식 차트 들어가서요. 성강밴드가 상당히 세거든요. 성강밴드 이런 것들은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9,000원까지 깰 수는 있지만은 가장 센 종목이지 않습니까? 조선주에서요. 가장 센 놈을 사야 됩니다. 동서 같은 거 볼까요? 동서도 세고요. 알테오전이 참 처참하네요. 처참해요. 이 알테오전이 가야 되는데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요. 꾸준히 이렇게 알테오전이만 이렇게만 옆으로만 기주면 됩니다. 옆으로 기주고 2차 전지도 옆으로 기주고 반도체 종목도 옆으로 기주고 이 코스닥 지수가 참 좋지는 않네요. 진짜로. 너무 좋지 않네요. 알테오전이 참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종목들이 좀 가기 위해서는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알테오전을 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네요, 다요. 게임 주가 가고, 한컴이 가고 있고요. 그렇게 센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이 코스닥은 완전히 진짜 150 종목은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뭐 코스닥 150 종목도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너 안 사더라도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도 한번 볼까요? 코덱스 200. 코덱스 200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겠습니다. 자리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볼게요.
예, 쿠데스 레버리지도 이런 자리 놓으면요, 그 다음날 사기 힘듭니다. 자, 이런 짱 땜목을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짱 땜목 맞고요, 조금 올라갔다가 이런 음봉을 맞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오면 사기 힘듭니다. 이래 올라가다가 짱 땜목을 맞지 않습니까? 이래 올라가다 내려오면서 짱 땜목을 맞습니다. 이런 자리는 굉장히 사기 힘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는 사기가 힘든 구간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요런 자리 주식을 사야 되는데, 물론 이 하락 추세에서 사는 게 아니죠. 이 자리 깰 때 사는 거죠. 원래 요까지 깼네요. 작년 11월 달까지 깼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깼습니다. 예, 요 자리까지 깼거든요. 23년도 1월 달까지 깼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제가 이날 추천했거든요. 요날 11월 15일 날 제가 추천했고요. 레버리지는 그러는데 또 ETF 중에서 코스닥 150 종목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저점을 깼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레버리지가 참 좋습니다. 코스닥 150. 야, 이 잘안 치지네요. 코스닥 150 종목이, 예, 이 종목이거든요. 어디 숨었냐? 예, 여기다 150을 치겠습니다. 예, 이거거든요. 코데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약 6% 빠졌네요. 거의 신저가거든요. 23년도 1월 3일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거의 내려왔거든요. 예, 예, 23년도 2월 달보다도 더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이요. 예,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적이 사실 거의 없다 봐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150일 레버리지가요. 신저가거든요. 이런 신저가 깔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매수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바닥에 떨어진 많은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지금 영광을 누리는 많은 이들이 추락할 것이다. 원래 주봉 60일선을 돌파 놓을 때 사는 게 맞거든요. 주봉상 봐도요, 예, 어디까지 빠지냐면요, 예, 여기까지 빠졌네요. 여기까지. 23년도, 예, 23년도 거의 1월 달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내려왔거든요. 예. 이런 짱대 음봉이 나올 때, 이런 짱대 음봉이 나올 때, 이런 보라고, 이런 짱대 음봉이 나올 때가 가장 좋습니다. 바닥에서 이 짱대 음봉이 큰 음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리 보면은 반드시 이 주봉상 보면은 200일선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장이 지금, 예, 최고로 좋지 않은 때거든요.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거든요. 기관하고 외인하고 동시에 팔았거든요. 기관하고 외인하고 동시에 파는 자리가 가장 바닥입니다. 한마디로. 기관이 가장 많이 살 때가 고점이고요. 이 보라고요. 기관이 가장 많이 살 때가 고점입니다. 보라고요.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자리, 이 자리.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자리,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자리,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자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자리가 바닥입니다. 이 바닥을 뚫고 올라올 때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동시에 삽니다. 이런 자리거든요. 이제는 기관들만 사면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사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삽니다. 사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주봉상 봤고요. 월봉상 볼까요? 월봉상 봐도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번 더 내려오면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 보라고요. 월봉상요. 몇 주째입니까 지금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 일곱, 여덟 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 일곱, 여덟. 거의 파름도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런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길 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옆으로 기다가 마지막 이게 나옵니다. 이거요. 이런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예, 우리가 이 연금술을 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마음은 아프지만은 이 짱대 음봉입니다. 이 지금 보라고요. 코스닥이 지금 이제 이 최근에 보면 월봉상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보라고요. 거래량이 큽니다. 이게요. 여기도 거래량이 컸고요. 여기도 큰 거래량이었습니다. 여기도 큰 거래량이지만요. 여기는 코로나거든요. 이 코로나는 무시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무시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무시하고, 여기도, 11월 달에 가장 큰 거래량이 떴거든요. 엄청난 큰 거래량이 떴습니다. 이 코스닥 150이요. 12월 달에는, 예, 아마 봄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 150 종목 받고요. 레버리지 150 종목 받고요. 100 종목, 레버리지 받고요. 자, 이 코덱스 레버리지도 받습니다. 받고요. 여기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야 됩니다. 예, 이 종목들 받고요.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가장 저평가 됐으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고 나면은 전 세계 펀드들이 어디를 사야 될 것인가를 아마 쇼핑할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쇼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이 가장 평온한 나라, 가장 떨어진 나라를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향해서 아마 곧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